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딱 끊어야 될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렵죠. 보면 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 쓰잖아요. 인간관계를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정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많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하는 게 정답인 거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막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고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좋은 영향을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꼭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습관, 어떤 이제 유형 이런 게 어떤 게 있을 건지 오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가볍게 보는 습관입니다. 그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제 끊어야 되겠죠. 이런 습관들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상대를 가볍게 보는 습관이 붙어있는 사람들이죠.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을 대단히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맞춰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저 사람은 존재 자체로도 대단히 귀한 사람이고 존중받아 마땅해 라는 게 베이스에 이제 딱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실수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원들이 대단히 바빠요, 회사에서. 일이 많은 줄 뻔히 알아요, 나도. 그런데 회의 소집해놓고 내가 10분 늦었어요? 그러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자체를, 상대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습관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내가 10분 늦으면 10분씩 내가 다 이제 뺏은 거니까 결국 1시간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걸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제 팀장하고 이제 같이, 회사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팀장과 팀원들이 같이 항상 점심시간마다 항상 같이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런 회사라고 치자고요. 근데 팀장이 이제 미팅을 갔어요. 근데 이 미팅이 끝나고 팀장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기로, 그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가기로 했으면 기다리기 전에 팀원들이 이제 팀장이 와야지 밥을 먹으니까 기다리기 전에, 자, 오늘은 내가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테니까 따로 드세요라고 미리 얘기해주는 팀장이 있고, 나중에까지 점심시간 한참 지나서 기다리던 팀원들이 막 눈치 봐가며 문자로 뭐 팀장님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그때서야 난 여기서 먹을 테니까 니들끼리 여러분들끼리 드세요 라고 하는 그런 팀장과 대단히 수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대를, 팀원들을 굉장히 존중한다면 미리미리 불편을 겪지 않게 아마 얘기해 주겠죠. 대표적인 거로 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비즈니스 매너. 식사 같이 하시죠?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의 매너는 뭘까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대단히 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가 상대를 존중하는 습관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상대를 최상급으로 대접하겠다는 태도를 내가 갖지 않을 바에야 식사 같이 하시죠 라는 소리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밥 사주고 욕먹고 더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식사 매너거든요. 이게 먼저 이제 내가 식사를 초대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별로 친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초대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밥을 사겠다고 하는 이제 밥을 대접받는, 그 식사를 대접받는 그 사람이 내가 대접을 받았어 라는 느낌이 들만한 어떤 스페셜한 구성을 만들겠다고 이제 결심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비싼 게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랑 늘 가다, 이거 직원들이랑 자주 오는 식당입니다 라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일부러 초대해서 오게 한 사람한테 그런 데서 이제 밥을 산다는 거는 차라리 밥 사겠다고 제안 안 하는 게 낫죠.
밥을 이제 먹으면서도 대접하는 내가 대단히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제가 뭐 아침을 먹고 와서 오늘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끼작끼작 거린다든지 뭐 밥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거든요 이러면서 막 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는 거 상대를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이제 기업가가 인터뷰에 나와서 점심을 2번 먹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야 될 손님들이 많은데 이제 식사, 비즈니스가 이제 중요하니까 2번째 점심을 먹으면서도 처음 먹는 것처럼 대단히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그러는 게 자기의 장점이라고 어떤 기업 회장님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그래 괜히 그렇게 기업을 읽은 회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었어요.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성 그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죠. 회사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뭐 비싼 밥을 살 수가 없다. 내가 이제 회사에서. 그런데 저 사람은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오후에 티타임을 같이 갖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급스러운 어떤 이제 차나 그리고 뭐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간식거리 있잖아요. 뭐 마카롱이나 이런 거 좀 이제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카페 그런 데 가서 우리 티타임 하시죠. 오후에 막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게 내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상대한테 대접받는 느낌, 좀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 센스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친해지면 이제 싼 식당도 괜찮죠. 여러 번 같이 식사했으면 그 대신 이왕이면 내가 이제 밥을 사야 되는 경우에는 맛집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이제 여름에는 유명한 냉면집, 예를 들어서 냉면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싸더라도 이 집은 정말 유명한 냉면집, 그런 데 가면 뭔가 상대가 이렇게 좀 케어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가볍게 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유형 보면요, 그 사람이 곤란했을 때의 어떤 태도를 보면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직장 상사라고 치자고요. 육아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하는 이제 후배가 있어요. 못마땅한 거예요, 이 선배는. 근데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선배 같은 경우는 따로 불러서 회사에서 그렇게 티를 내는 거는 네가 일하는 거를 인정받지 못하고 선입견을 줄 수 있으니 일단 어떤 그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를 가능한 표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딱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상대를 존중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너 혼자 애 키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뭐 애 막 둘씩 낳아서 키우면서도 회사에서 막 날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어려웠던 상황을 이제 까맣게 잊고서 후배의 어려움에 전혀 공감 못하는 그런 직장 상사, 상대의 처지를 대단히 가볍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무슨 동창회가 있어요. 그럼 무슨 행사를 진행한다고 따로 막 돈을 걷고 있는데 이럴 때 유형이 이제 둘로 나뉘어요. 저희 사업에 실패해서 제가 지금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대신 이제 슬쩍 내주거나, 아니면 눈치 안 채게, 다른 사람 눈치 안 채게 빼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아무리 망해도 그게 얼마 한다, 그게 없겠냐? 그게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대를 이제 가볍게 보는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돈이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이라도 돈이 정말 없는 상황이 되면 밥 먹을 돈도 없고 기름 넣을 돈 없어서 차 못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 사정이 돼보지 않고선 모를 일인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가볍게 보고 행동하지 않았나? 우리는 스스로 중간중간에 그걸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쓸데없는 정도의 오지랖을 부리는 습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싹 걷어내야 되는 거죠.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칭찬으로 쓰이기도 해요. 누군가 배려하고 막 도와주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센스 있게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라고 센스 있게 딱 알아차리고 남들 모르게 슬쩍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오지랖 넓은 사람의 가장 이제 어떤 효과적인 좋은 행동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권장할 만한 오지랖인데 그런 사람이 좀 드물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오지랖은 너무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는 이런 오지랖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이 돼서 상대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한테 내가 휘둘리거나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은 이런 양면성은 다 이제 우리가 걷어내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오지랖 너무 넓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말을 옮기기가 일단 쉬워요.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 많게 듣고 저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자기 의견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지금 보고서 이쁘게 장식할 때냐? 윗분들 회식 자리에 가서 눈도장이로 한 번 더 찍어. 김 과장 봐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출세하지. 그럼 그 얘기에 내가 이제 휘둘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는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데 실제로 나의 가치관은 뭐냐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의 나의 가치관은 과연 뭐냐? 일을 근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가서 눈도장을 찍는 거냐? 이거는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지랖 넓은 사람한테 휘둘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의 의견을 강요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말에 대해서 그대로 믿거나 맹신하거나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 말은 뭐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대신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닌데 낭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나의 의견을 남한테 강요할 일도 아니고 남의 의견을 내가 그냥 무분별하게 그대로 다 맹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또 않겠다. 그게 너와 내가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서로 이제 받아서 더 악화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이제 관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딱 끊어야 될 습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관계로 항상 행복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윤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